자, 이제 마지막 14번, 15번 남았는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방법, 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만 보면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특강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살짝 와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 결국 true and false, 즉 참과 거짓을 따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쉬워요. 쉬운데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이게 어디서 배웠어 하면 바로 명제에서 배운 거야. 어디서 배웠다? 명제. 그러면 명제가 뭔데 하면은 P이면 Q이다 라고 설명이 되죠. P이면 Q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참은 어떨 때 참이야 라고 설명을 해봤어. 참이라는 것은 말이죠. P가 Q 안에 다 들어간다면 이때는 우리가 참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Q 안에 P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PQ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건 뭐지? 이렇게 됩니다. 거짓, P가 Q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되겠죠. P가 Q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야? 하면은 오히려 P가 Q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P하고 Q가 이렇게 교집합 관계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PQ가 이렇게 아예 교집합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P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P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가면 참이 되는 거고 P의 원소 중 단 한 개라도 Q에 들어가지 않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 P라는 집합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참이라고 할 거야. 왜? 아니 사람은 다 동물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말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왜? 모든 동물이 사람이 되진 않지. 왜? 동물 중에는 뭐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 원숭이 얘네들은 사람 아니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P의 입장에서 P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런 해석은 없는 거야. 철저하게 앞에서 뒤로 가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살짝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풀이법을 설명해 주면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중얼중얼 뭐뭐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 구조가 뭐냐면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 그럼 바로 P라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뭔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Q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Q2가 되고 여기는 Q3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P라는 원소가 Q에 다 들어가니? Q2에 들어가니? Q3에 들어가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조건문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조건문 P를 최적화 정리할 것. 최적화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은 어떤 테크닉이야? 정리가 안 돼 있어. 야,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주면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값을 조사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 완성이 되면 얘가 P에 들어가, 기억에 들어가, 얘가 니은을 만족해, 얘가 디귿에 만족해 라고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 문제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대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있잖아. P면 Q이다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옳지만 절대로 Q에서 P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대입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에서 P로 간다는 건 마치 뭐 같아?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는데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냐? 라고 대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 중에서 난 근데 이렇게 넣었더니 성립하던데? 라고 했어요. 자, 왼쪽 가보면 선생님이 아까 참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P는 Q에 들어가지만 Q는 P에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P하고 Q가 상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P도 Q에 들어가고 Q도 P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억을 입력했더니 오케이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집합 구조가 상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등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등이 아니었다면 이 명제는 먹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P를 정리한 후 Q의 값에 매치업을 해보면 매우 쉽다. 하지만 거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놨고 요거를 여러분들 그 14번 문제 옆에다가 살짝 표기를 좀 해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정말 좋고요. 특히 이거는 수원, 수투뿐만 아니고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4번, 15번을 풀어줄 텐데 현재 이 과정을 보시면 y는 2의 x승하고 y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2가 나왔어요. 예, 그때 교점을 우리가 x1, x2라고 하고 그리고 x1과 x2가 중에서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라 했어요?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웃자 하면서 2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을 준다면 함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축과의 교점을 꼭 구해주세요. 뭘 해달라? 축과의 교점을 싹 다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0 될 때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정답.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하고 여기는 1,0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0,2가 되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y는 2의 x승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예,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축과의 교점이 0,1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누구다? 요 좌표를 좀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만데? x1, y1. 그런데 요걸 정리해보면 얘는 지수함수에 들어가니까 x1, 2의 x1승. 여기는 x1,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x1의 제곱 플러스 2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요거. 이건 뭔데? 그럼 여기는 x2, y2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뭔데? 그럼 나는 2차 함수의 한 조각이다. 2차 함수의 조각이니까 2의 x2승. x2,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여기서 축과의 교점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살짝 x1을 봤더니 여기 있네. yes. 그러면 x1은 어디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에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런데 살짝 요거를 살짝만 정리해 본다면 경계선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도 좌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y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인데 1을 넣어준다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여기는 2x의 제곱은 1이야. 그러면 x제곱이 얼마야? 그러면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칭함수니까 살짝 넘겨준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x1이라는 값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x1은 0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y 값도 현재 x2도 보니까 x2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지금. 요거. 그래서 x2라는 것도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1하고 x2는 0 사이였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더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알아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번 x2가 x1이죠? x2군요. 미안.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미안하게도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는데 x1보다 x2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x2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2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가 x1입니다. 그래서 x1, 여기도 y1, 여기는 x1, x1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설명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는 x2, 여기도 x2, x1, x1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설명돼 있어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게 x2가 뭐죠? 사실 살짝 보니까 이게 바로 뭐다? 교점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에 관련된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데 교점의 대소 비교를 합니다. 요거 팁이니까 요 14번 옆에도 꼭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점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예, 교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교점을 먼저 구한 후, 그 다음에 경계선값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x1 값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x1 값 구해주세요. 구해주고 난 후 뭐 하시면 돼요? 살짝 입력 나중에 비교해서 x1이 만약에 x2를 구했는데 x2가 1이야. 그럼 1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과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쉽죠. 근데 지금 말하고 하자 하는 건 두 번째. 그럼 교점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처럼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이차함수. 지수와 이차함수가 혼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경계선의 함수값을 구한 후 비교하여 배수 비교를 한다. 이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봐봐. 여기서 내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게 지수 함수랑 만난다며. 여기가 x2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한다면 2분의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수 함수인 이 함수값보다 2차 함수인 바로 이 함수값이 더 클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니까 맞아요.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 비교해 준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값이 바로 2분의 1 넣었을 때 해당하는 2의 2분의 1승보다 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가 루트 2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합쳐주면 2분의 3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4분의 9가 2보다 크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번은 참이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팁을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랬죠?
교점에 대한 대수 비교가 나왔다. 아, 이럴 때는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교점을 구한 후 비교하시고, 교점을 못 구한다면 바로 경계선의 함수값을 통해서 비교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 나와도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살짝 지울게요. 2분의 1보다 크다는 게 맞다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x2는 아까는 0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요 사이에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야? x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한다면 선생님 이거 대칭함수 아닙니까? Yes.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되는 거야. 그렇다 해도 어차피 요 사이에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들어온다고 해도 x1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데이터가 얻어질 때마다 그것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내가 알게 되는 건 2분의 1보다는 크고 x2가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1이 여기가 얼마죠? x1이죠? 예. x1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다. 요거까지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싹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은번을 풀어야 되는데, 니은번을 봤더니 뭐래? y2-y1이 현재 x2-x1보다는 작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y값 변화량, 여기는 x값 변화량,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했더니만 기울기. 특히나 지금 x2가 x1보다 크다 해서 양수. 넘겨주면 x2-x1분의 y2-y1이 현재 여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계선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그림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기준 또는 경계선의 역할을 해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살짝 좀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여기가 하나,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2차 함수는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나는 여기도 지나고 여기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지수함수는 현재 나는 0,1 지나고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던데 하는데 y는 2의 x승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는 순간 값이 2가 되면서 여기를 지나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 x1, y1과 x2, y2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 1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네가 알고 있는 경계선 값 바로 요거죠. 한 칸 한 칸. 여기도 1,2니까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주황색보다 빨간색이 어떻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빨간색이고 얘가 바로 주황색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주황색보다 크네. 정답. 맞습니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디귿번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 2분의 루트 2보다 y1 곱하기 y2가 1보다 작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y1, y2가 뭐지?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바로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 함수값은 방금 표에도 만들었지. 이게 그림에도 그랬지만 지수로도 바꿀 수 있고 2차 함수 만들 수도 있어. 그쵸? 지수로도 바꿀 수 있고 2차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를 잘 보니까 요건 2의 1승, 2의 2분의 1승. 요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네. 예.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2의 0승이네. 예. 이거 뭐야? 지수잖아. 이게 되는 거야. 뭐라고? 지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가급적이면 2차 함수보다는 지수의 표현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y1 대신에 이제 2의 x1승을 여기는 2의 x2승을 해서 곱해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2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x1 더하기 x2, 2의 0승이다.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x1 더하기 x2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끝났죠? 왜? 아까 구해냈잖아. 현재 나는 2분의 1하고 현재 x2가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x1은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요거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x1 더하기 x2. 얘랑 얘랑 더하면 0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사이다. 그럼 디귿번은 뭐다? 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옳다. 이게 되면서 정답 몇 번? 우리가 알고 있는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앞에서 아까 특히 기역번을 봤는데 선생님, x2라는 거는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잖아? 근데 선생님 저 고민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요 다르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맞고 얘는 그러면 틀린 거 아니냐?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바로 P고 얘가 바로 Q라고. 그러면 선생님 P가 뭐야? 저는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바로 P다. 그러면 Q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Q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얘랑 얘랑이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Q 안에 속하는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거랑 범위가 다른데 왜 참이냐? 이거 거짓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참거짓이죠? 상등도 맞고요. 이렇게 부분집합 포함되는 것 또한 옳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앞에 개념 정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 후 지수로그 함수의 마지막인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